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토마토 시스템의 기업 분석과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공모가 18,200원, 이 회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입니다. 해당 회사를 제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매출 내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매출의 50.9%가 건설형 계약 매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매출은 용역 수입입니다. 사실상 용역 수입과 건설형 계약 매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건설형 계약 매출입니다. 하지만 투자 설명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건설형 계약에 대한 정보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건설형 계약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매출이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해당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뉴스를 찾아보던 중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마토 시스템 관계자는 기존 제품 판매에는 라이선스와 인력 투입에 따른 매출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지만 라이선스 매출과 인력 투입 매출을 분리 계산하고 라이선스 매출은 제품에, 인력 투입 매출은 건설형 계약 매출에 포함돼 계산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즉, 건설형 계약 매출은 인력을 투입해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결국 토마토 시스템의 거의 모든 매출은 인력 투입, 용역 매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의 85.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의 매출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수주 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수주 내역이 대학교와 관공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반가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회생활 초년생 때 학교 관공서 솔루션 업무를 잠시 했었습니다. 제가 일부분 참여했던 대학교들이 덕성여자대학교, 단국대학교 등이 있는데요. 해당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수주 내역 중 서울시립대학교가 압도적으로 큰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수주한 금액만 118억 1187만 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사업을 살펴보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진행한 사업은 차세대 대학 정보화 구축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입찰 공고를 통해 사업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상세한 내역을 담은 제안 요청서를 살펴보면 계약일로부터 2년 안에 구축이 되어야 되고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2006년도에 구축했던 현재 사용하는 대학 행정정보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수요와 성능 요건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무려 18개나 됩니다. 단순히 생각할 때는 학교 홈페이지 만드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입시 시스템, 학사 행정 시스템, 채용, 인사, 급여, 재정, 비품, 공간관리, 시설관리, 연구 행정 시스템, 공통 서비스 시스템, 부속 행정 시스템, 의사결정, 인터넷 증명 발급 시스템, 대학 포털 등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바일로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웹과 앱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까지 총 18개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서버와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과 앱 등만 해도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려면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야 되고 학교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구축하여야 됩니다. 제가 봤던 제안 요청서는 모두 240페이지였습니다. 240페이지에 달하는 요청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절대로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기존 범용 솔루션을 사용한다든가 다른 학교에서 사용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쓰면 되지 않을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업무는 일반 기업과 달리 추가 업무, 고유 업무가 많습니다. 학사 행정, 성적 관리, 셀 수 없이 많은 시스템과 업무가 있고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에 거의 학교에 맞춰서 새로 개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는 흔히 시스템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여러 가지를 통합하여 요청한 대로 해결책,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4세대 대학 정보화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장비,
개발 인력, 인건비들을 사용하고 남는 금액이 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인력들을 잘못 계산한다던가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39.64억으로 예상했던 사업이 40.64억의 원가를 사용함으로써 1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즉, 토마토 시스템은 대학교 관공서 위주로 시스템 통합 SI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대학교가 주 대상입니다. 현재 업계 1위는 메타넷입니다. 홈페이지에도 업계 1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1,300명 정도입니다. 업계 2위는 GSITM입니다. 포털부터 성과평가 등 대학 교육 자산이 탑재된 업무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1,0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토마토 시스템의 직원 수는 256명이고 업계 3위권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래 정보화 사업 및 시스템 통합 작업은 삼성의 삼성 SDS, LG의 LG CNS, SK의 SK CNC가 주축이 되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2004년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매출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들은 사업 금액이 80억 미만인 곳에는 입찰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2013년부터는 삼성 등과 같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은 금액과도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토마토 시스템과 같은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가 매출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업계 2위라고 소개해드렸던 GSITM의 경우도 제한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GSITM은 2006년 6월 1일부터 GS그룹에 편입되어 사업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18일 GS그룹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GS는 찾아볼 수 없고 아레테원 유한회사가 76.19%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제한이 있었기에 토마토 시스템과 같은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가 매출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됐지만 앞으로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백신 신청, 예약하는 사이트에 접속이 매우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먹통이 되었던 배경에는 해당 시스템을 대기업이 만들 수 없었고 대규모 접속 사용자 처리 경험이 부족했던 중소기업이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을 두어 이런 경우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해당 사업을 등록할 때 예외사항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렇게 규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하고 있고 중견 중소회사들은 대기업 독과점이 해체되고 전문성을 가진 중견기업이 다수 생기는 좋은 역할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들은 해당 규제에 대해 안 좋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3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공공 소프트웨어 전면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이 전면 개방이 된다면 토마토 시스템과 같은 소형업체들이 대규모 계약을 따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를 유지한다고 해도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토마토 시스템은 중소기업이기에 어떠한 제약 없이 입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성장하여 800억 원이 넘게 되면 오히려 40억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큰 단점이 됩니다. 결국 큰 회사가 되면 오히려 수주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생기기에 매출이 상한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의 사업 규모별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20억 미만 사업이 건수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억 이상인 건 단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토마토 시스템의 태생적인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 기업으로 웹캐시, 플래티어, 이노룰스가 선정되었습니다. 평균 퍼는 25.29로 매우 높습니다. 높은 평균 퍼인 25.29를 기반으로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물론 산정된 평가 가액보다 할인이 됐고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 기준으로 공모가가 설정되었지만 그래도 퍼는 16.31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 기업인 웹캐시를 살펴보면 웹캐시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격리나라 등 미리 만들어진 서비스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토마토 시스템과 달리 격리나라에 회원이 가입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개발 비용은 미미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기에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이용한 재활용도 있겠지만 수주를 통해 인력 리소스 등을 투입하여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입니다. 사실상 건설업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IT 기업인 네이버의 경우 매출 대비 임금 비율이 5%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웹캐시는 매출 대비 임금 비율이 14%입니다. 하지만 토마토 시스템은 매출 대비 임금 비율이 무려 39%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사람과 시간을 써서 일하는 동안만 돈을 버는 비즈니스는 절대 부를 빠르게 모을 수 없는 서행 차선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부의 추월 차선이 아닌 서행 차선에 가까운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이어서 토마토 시스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4월 18일 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4월 19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환불일은 2일입니다. 마이크로투 나노와 청약 일정이 겹쳐 있었지만 상장일은 다릅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4월 27일 목요일 단독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8,200원에서 22,200원이었지만 하단인 18,2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739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363.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수요 예측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토마토 시스템의 경쟁률은 저스템 제이오보다 높고 팜머티리얼 산돌보다 낮습니다. 경쟁률을 그래프로 비교해보면 경쟁률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하단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는 2.75%밖에 되지 않고 상단이 24.73%, 중간이 11.54%, 하단이 절반이 넘는 53.02%입니다. 하단 미만도 7.97%가 됩니다. 사실상 공모가 밴드 하단 외에 다른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건수 기준 1.89%, 수량 기준으로 3.85%입니다. 건수 기준보다 신청 수량 기준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의무보유 확약 수치인 9.43%보다 매우 낮고 인벤티지랩, 미래반도체보단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높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의 수요 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제이오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이오는 시초가 상승으로 시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 결과만 놓고 무조건 수익을 준다라고 말하긴 어려운 결과입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고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금액으로 39억 원으로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청약을 진행하는 교보증권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보유하셔야만 청약을 하실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기간 중 개설해서는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온라인 청약의 경우 1,000원이고 청약을 하였지만 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대면 20일 제한에 걸리신 경우 카카오뱅크의 제휴 서비스, 증권사 주식계좌에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제한 없이 개설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보증권의 경우 일반 등급은 1,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9,555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이고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18만 2천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의 상장 시가총액은 961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164만 3,330주가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많기에 유통 가능 비율은 47.41%이고 금액으로는 약 45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크지 않지만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이 크기에 금액적으로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무보유 하격 신청이 없는 건 아니기에 어느 정도 의무보유 하격이 배정된다고 보면 유통가능 비율은 46.23%까지 떨어지고 금액으로는 약 444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큰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하격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65.65%, 일반 청약자가 8.59%, 기관 투자자가 25.77%입니다. 상장일 기존 주주 비율이 65.65%로 매우 높은 점은 부담입니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도 약 300억 원입니다.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정보를 살펴보기 위해 투자 설명서를 살펴보면 단순히 기타 주주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는 모두 기타 주주인 것입니다. 이 중 소액 주주의 비율을 살펴보면 소액 주주가 51만 1,980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렇게 소액 주주 비율이 낮지 않은 이유는 토마토 시스템이 현재 코넥스 상장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토마토 시스템의 최근 주가를 살펴보면 토마토 시스템은 올해 들어 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10일 이후로는 29,500원까지 상승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코넥스 상장 기업인데 거래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어떤 날은 거래가 한 주도 이뤄지지 않는 날도 있었고 단 6주만 거래되어도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적다 보니 조금만 매수가 몰려도 급격하게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의 코넥스 주가가 공모가를 넘었던 2월 7일 이후 거래된 주식수는 전부 다 해도 33만 6,065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타 주주 물량이 164만 3,330주이기에 공모가보다 낮은 주식이 최소 130만 7,265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넥스에서 공모가보다 낮게 거래된 기간이 매우 길었기에 이렇게 많은 물량이 매각 가능한 점은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의무보유 하격 전 상장 종목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토마토 시스템은 JI테크, QRT, 대명에너지보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조금 더 많고 가온칩스, VC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가 없고 전부 신주 모집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4월 27일 단독 상장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으로 현재 코넥스 가격이 공모가보다 높은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넥스 가격이 공모가보다 어느 정도 높은 경우 상장일 기준 가격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경우를 살펴보면 비플라이 소프트가 공모가 10,000원이었지만 1,150원으로 상승이 됐고 썬바이오는 공모가 11,000원에서 기준 가격이 13,350원으로 크게 상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유비온의 경우도 공모가 2,000원에서 2,030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 시스템은 기준 가격이 조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장일 이전 1년 내에 투자 경고가 있으면 무조건 공모가로 시작하게 되는데 2022년 5월 23일 토마토 시스템이 투자 경고로 지정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지난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2022년 10월 5일 상장한 썬바이오는 코넥스 가격이 고점을 기록한 후 큰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썬바이오는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900억 원으로 상당히 큰 편이었지만 바이오 종목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상장한 유비온의 경우에도 이전 상장 전 코넥스에서 고점을 기록하고 상장 직후 급락을 하였습니다. 유비온의 경우에는 상장의 유통 물량이 168억 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업종이 큰 매력이 없는 교육 서비스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2월 20일 상장한 이노진의 경우 원래 주가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모주 상황이 매우 좋은 시기가 이어지자 코넥스 시장에서 급격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상장 2일차에 최고점인 8,250원을 기록하였고 이후로는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노진은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145억 원으로
매우 작은 편이었습니다. 이노진은 탈모 관련한 샴푸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의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결과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가 많아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지만 올해 초 공모주 상장 종목이 급등함에 따라 이노진이 따상에 근접한 가격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토마토 시스템의 주가도 이전 주가에 비해 현재 100%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전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의 사례를 살펴봤듯이 이전 상장 전이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의 기준 가격은 무조건 공모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종이 교육, 시스템 통합, SI 전문 회사로 그리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입 단가가 공모가 이하인 주식이 훨씬 많은 상황이기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손실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 좋아도 상승하는 종목도 많습니다. 마이크로트 나노에 비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조금만 올라도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상장인 점은 언제나 큰 장점입니다. 이런 장점들을 보고 차약하시는 분들도 리스크가 있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고 감당하실 정도로만 차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약하시는 분들도 빠른 수익 실현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맙습니다.